아버지의 해외 정근으로 혼자 도쿄에 올라오게 된 스즈메. 그녀는 손으로 쓰여진 약도 하나만 들고 삼촌의 집을 찾는데 당연히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녀는 대낮인데도 밝게 빛나며 떨어지는 유성을 보게 됩니다. 유성의 아름다움에 취해 정신을 잃는 스즈메.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남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행히 삼촌과 잘 아는 듯한 이 사람이 쓰러진 스즈메를 데리고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지상.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는 날,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どうも担任の獅子雄です。 시시오는 스즈메의 담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마무라의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유사노です. 자신에게 쌀쌀 맞은 마무라와 친해지고 싶던 스즈메는 시시오의 말처럼 그에게 친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友達になってください. 마무라でいい. 私も入れて. 마무라와 점점 더 친해지던 스즈메는 그의 이동교실 같은 조에 끼워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마무라를 좋아하던 유유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게 되죠. 유사노さんと友達になりたいなって. ダメ? 하지만 마무라는 유유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현장학습 기간에도 마무라가 쌀쌀맞게 대하자 기분이 나빠진 유유카는 스즈메를 골탕 먹임으로써 분풀이를 하려는 듯 보이죠. キャンプファイヤー係の人は薪運ぶから薪小屋集合って. 그런데 그녀가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무라가 쫓아온 덕에 두 사람은 졸지에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しとけば. 스즈메는 유유카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따져 묻지만 유유카는 뻔뻔하게 나오기로 한 것 같습니다. もっとバカかと思ったのに. 그런데 열심히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이 있는 체육관 문이 열리는데 あれ何やってんの? ちょっとレスリングの練習を. 私地元でアマチュアレスリングやってて猫田さんに練習付き合ってもらってたの.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묘하기는 해도 친구 관계가 됩니다. 화장을 해주며 친분을 쌓아가는 이 두 사람. 그런데 삼촌의 심부름을 하게 된 스즈메 앞에 나타나 그녀를 돕는 것은 시시오. 이 두 사람 역시 묘한 핑크빛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これで大丈夫. 시시오와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설레어하는 스즈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무라 역시 훅 들어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크리스마스 당일날 친구들과 삼촌의 가게에 모여 파티를 하던 스즈메는 유유카의 지도 아래 시시오에게 만남을 제안하지만 돌아온 것은 ごめん今日ちょっと仕事詰まっててまた今度. 기분이 상한 듯 모임에서 빠져나와 혼자 거리를 걷는 스즈메. 그런 그녀를 뒤에서 누군가 훅 낚아채는데 お前ちょっと付き合え. 誕生日なんだよね. え? 今日私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며 스즈메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무라. 그런데 그녀는 문자 한 통을 받고는 그 자리를 떠나 시시오를 만나러 갑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연히 그녀의 삼촌이 보게 되죠.
ゆきちゃん。お前さ、自分が何しようとしてるか分かってる？ 마무라 역시 스즈메에게 접근하는 시시오가 탐탁치 않은 듯합니다. 担任のくせに生徒たぶらかしてんじゃねえよ。私先生のことが好きです。 방학식 날 스즈메는 용기를 내어 시시오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시시오에게서 돌아온 것은 말 그대로 비수. 好きじゃなかった。ごめん。 시시오에게 차이고 집을 가려던 스즈메는 신발장 앞에 있는 마무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스즈메를 달래는 마무라. お前俺のこと好きになればいいのに。 그리고 이 둘을 보게 된 유유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들의 사각관계. 과연 제대로 꼬여버린 이 사랑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지게 될까요? 이 영화는 일본의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멜로 영화입니다.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작품답게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풋풋함을 표현한 작품이죠. 기본적으로 영화는 전학생 스즈메와 선생님 시시오, 그리고 같은 반 동급생 마무라를 중심으로 하는 삼각관계를 통해 흘러갑니다. 먼저 스즈메는 처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자 장난스럽긴 해도 따뜻함이 있는 시시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반면 마무라는 스즈메가 귀찮다 생각했지만 서서히 가까워지며 스즈메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죠. 시시오의 태도가 조심스러운 탓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 요소에서 그 역시 스즈메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시오와 스즈메는 사제지간이라는 것이 분명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시시오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스즈메 삼촌의 이야기, 그리고 마무라가 쏘아붙인 말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람의 사이는 사회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던 건 역시 시시오입니다. 그는 초반에 조심스러운 태도뿐 아니라 스즈메가 고백해왔을 때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음에도 두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남자 선생님과 여고생이 사랑을 나누는 몇몇 영화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화는 이런 냉정한 현실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순탄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더불어 비중이 높은 것은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즈메는 마무라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해왔을 때 그 사실을 유유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인 유유카가 마무라를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더 큰 오해를 만들 뿐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유카의 고백에 진심으로 거절을 표한 마무라의 태도야말로 두 사람을 마지막까지 친구 사이로 남아 지낼 수 있게 만들었죠. 결국 이 메시지는 시시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는 스즈메의 고백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다분히 스즈메를 배려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트러블을 막고자 했던 자기중심적 행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いつか見た昼の流れ星はキラキラ輝いてすごく綺麗だった。でも星って本当はずっと空にあっていつもそこにいてくれる。 작품의 제목의 의미는 스즈메의 대사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한낮에도 아름다운 빛을 뽐내는 유성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유성은 스치듯 사라졌고 유성이 지나간 하늘에 별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곳에 떠 있었지요. 즉 한순간에 화려한 빛을 발산해 자신의 마음을 훔쳐간 시시오 쪽이 유성.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주는 마무라 쪽이 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성처럼 매력적이었던 시시오는
화려했지만 그만큼 빨리 그녀의 눈에서 사라졌고 마무라만이 그녀 곁에 남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은 푸릇푸릇한 봄이 연상됩니다. 영화 자체는 여름을 거쳐 겨울, 그 다음에 봄까지 흘러가지만 풋풋한 첫사랑을 그려낸 작품답게 분위기는 봄 그 자체였지요. 이노카시라 공원, 다테시나 고원, 150년 전통의 가옥을 이용한 게스트하우스 등 장소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공간을 이용해 영상미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만화 원작의 멜로 영화가 되게 그렇듯 영화는 오글거림과 뻔한 스토리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런 뻔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매력적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스즈메 역을 맡은 나가노 메이, 선생님 시시오 역을 맡은 미우라 쇼에이의 팬분이시라면 두말 않고 꼭 봐야 할 작품인 것 같네요. 다소 복잡하게 얽히기는 했지만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한낮의 유성이었습니다.